그럼 오늘 본차시 수업 내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려고 하냐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1하고도 좀 일부 연결이 있고 생2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아주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 개념들만 배우기도 하지만 유전학과 연결되어서 나중에 이거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 즉 수능 문제에서 19번, 20번 문제 3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빈도가 높게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쉽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응용 문제도 엄청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익히신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학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전학에서는 특히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왜? 뭘 계산하라 그러는데 뭔지 몰라. 그 개념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개념들을 조금 보실 텐데요. 조금 우리가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이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안 여겨지시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긴 모양들 있죠.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건 1학기 때도 설명드렸지만 뭐가 다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백질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이 다르게 된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다? 유전자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1학기 때 말에 가타카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가타카에 보면 주인공이 그 주인공 말고 주인공 동생이 유전학자로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유전학자가 얘기하죠. 난자와 정자를 결합을 시켜서, 즉 거기에 보면 머리 색깔이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누가 결정해? 유전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뭐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뭐를 맞춤형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여드린 거잖아요. 결국 그런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건 뭘 조절하는 거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요거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형질. 자,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다. 그 특징들을 우리는 유전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즉 사람마다 갖고 있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 반곱슬이냐 이런 특징들을 뭐라고? 형질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왜 다르게 생겼냐면 각각 갖고 있는 뭐가 형질이 달라서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DNA 보겠습니다. 그럼 형질이 달라지는 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유전자란 물질이 따로 있냐면 그건 아니라 DNA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DNA를 하면서요. 자, 그럼 DNA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DNA는 세포 속에 들어있죠. 그죠? 우리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세포에 어디 들어있다? 세포에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핵 속에 들어있으면서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갖고 있는 것, 즉 저장하는 것이 뭐다? DNA다. 라고 1학기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RNA는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전달하는 거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건 누구다? DNA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DNA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포 분열할 때 아마 배웠던 거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세포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DNA가 들어있다면서요. 그런데 얘는 평소 때는 뭐 하는 것처럼 실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아니면 가느다란 이런 실처럼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얘가 명확하게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뭐가 되냐면 세포 분열기가 되면 이 실처럼 되어 있던 것들이 뭉치거든요. 응집하잖아요. 그렇게 된 게 누구야? 이 염색체잖아요. 그러면 응집한 거, 즉 뭉친 거니까 염색체가 사이즈 덩어리가 크니까 가장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되어 있다. 이게 누구다? 염색사입니다.
교재 그림에 있습니다. 교재 그림을 보시면요. 혹은 교과서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 염색사거든요.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머리카락 접어 보이던 게 염색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D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과 같은 모양의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뭐 하는 거야? 응축한다라는 얘기야. 그 막대 모양의 뭐가 염색체가 된다는 얘기죠. 염색체라고 한 건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다. 그래서 염색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이 발달하니까 얘가 평소 때는 없지. 왜 없지? 분열기에만 있지라고 하다가 얘가 평소 때, 즉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시기 간기라고 하잖아요. 그 간기 때는 뭐가 이렇게 염색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염색사를 자세히 또 봤더니 자, 요 단백질 있죠? 동글동글동글한 거 보입니까? 그림에? 요것들에 이렇게 누가 꼬여 있어? 이렇게 염색사가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누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이 히스톤 단백질은 말 그대로 이 가느다란 염색사끼리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하는 거? 지네끼리 엉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실을 이렇게 감아주면서 엉기는 것도 방지하고 얘네들이 들어갈 순서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실 모양의 것을 띠더라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기술이 좀 더 발전하니까 이 염색사들을 좀 더 확대해봤더니 히스톤 단백질 말고 즉 요 가느다란 실들 즉 요 상태가 염색사잖아요. 염색사가 누구? 요 히스톤 단백질에 요런 것들이 감겨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해서 좀 더 요 가닥들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게 누구라? DNA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염색체는 큰 덩어리들이란 얘기였습니다. 자, 이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덩어리니까 먼저 발견이 됐겠죠. 그죠? 왜? 현미경이 시대가 지나면서 성능이 점점점 좋아졌을 거니까 처음으로 발견한 거 큰 덩어리였을 건데 얘네들을 봤더니 뭐 평소 때는 안 보이더라. 뭐 하더라?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분열기에는 염색체로 간기는 이렇게 실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그죠? 이렇게 실로 되어 있다는 거 봤는데 실로 되어 있는 염색사를 좀 더 확대를 했더니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뭐 있고 거기에 또 가느다란 게 뭐가 요렇게 된 게 요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게 뭐가 이게 한 가닥 요렇게 된 거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 히스톤 단백질은 알았고 이 그럼 가느다랗게 감겨 있는 게 뭐냐? 그럼 얘네들이 누구다? DNA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 DNA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얘가 몇 가닥? 두 가닥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보고 왔었냐면요. 염색체, 염색사, 히스톤 단백질, DNA 요걸 봤었는데 한번 다시 그림 한번 볼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맨 왼쪽을 보시면 염색체가 있죠. 이렇게 뭉친 게 있습니다. 얘를 확대했더니 뭐가 돼? 염색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느다란 실이 있더라. 이걸 다시 확대해 봤더니 하나가 아니라 한 가닥으로 된 게 아니라 물질이 또 나눠지는데 뭐 하는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뭐라고? 히스톤 단백질이더라. 이 히스톤 단백질은 누가 이렇게 더 가느다란 실이 뭐 하는 거 이렇게 감겨져 있더라. 이 가느다란 실 같은 걸 다시 확대했더니 누구더라? 그게 DNA더라. 근데 이 DNA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몇 가닥? 두 가닥으로 되어 있더라. 즉 요렇게 한 가닥 쭉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가는 거 가닥. 그래서 뭐 하는 거? 휘어진 형태로 두 가닥이 됐더라. 이중 나선 구조더라 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 거죠. 요렇게 배운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1학기 때 거 떠올려 볼게요. 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요. 기본 단위는 뭐였지? 뉴클레오타이드였죠. 그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개념은 또 쓰겠죠. 그죠?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인산은 DNA에서 종류가 몇 개? 한 개. 당은 몇 개? 한 종류. 염기는 몇 개? 네 종류였죠. 누구? A,
T, G, C 네 종류가 있었다는 거 배웠었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데 누구하고 당과 밑에 있는 인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뭐하더라? 형성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전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DNA에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있느냐 설명할게요. 자,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이나 R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다고? DNA에 들어있는데 그 DNA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정보가 누구? 유전자에 들어있네. 즉 인슐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혈당을 낮추는 요거 있죠. 그죠?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건 뭐? 인슐린 유전자가 얘를 뭐 하는 거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2번. 유전자는 그럼 DNA에 있긴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그림 보고 가겠습니다. 자, DNA에 보시면 유전자 A, 유전자 B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기 그림 보입니까? 다시 표현할게요. 여기 유전자 A, 유전자 B 이렇게 해놨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다시 요 그림 볼게요. 선생님 그려놓은 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인산 몇 종류 DNA 한 종류, 당 몇 종류, 한 종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고? 4종류가 있다 그랬죠. 4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산과 당은 종류가 바뀔 수 없지만 염기 종류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은 요 뭐 하는 거야? 인산, 당 기본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 오는 게 A, T, G, C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는 뭐 하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로 할 수 있냐면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다? DNA가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되냐면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염기 서열이 다르게 된다. 그럼 이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서 유전자가 생기는데 이 유전자가 지금 이 그림엔 여기 유전자 A, 여기 유전자 B, 밑에 또 누구 유전자 C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따라서 DNA 한 개에는 뭐가 유전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염색체에 있는 DNA는 우리의 형질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결정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가 이미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게 뭐 게놈 프로젝트잖아요. 그걸 다 해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해결을 했죠. 그죠? 자, 뭘 해결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 상에 뭐로 되어 있다? 염기 서열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는, 즉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즉 형질을 결정하는 뭐다? 정보다. 즉 염기 서열이 결국 뭐였다? 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타카에 보셨으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을 뭐하는 거 머리카락을 갖고 가서 그 업체에서 분석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분석해 주는 걸 보면 두루마리 같은 거에 A, T, G, C 어쩌고 저쩌고 쭉 긴 두루마리 형태로 주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형질이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염기 서열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개념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4번 다시 볼게요. 유전자와 단백질 보시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이 단백질이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그랬죠. 그럼 다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아까 뭐라고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걸 형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전 정보, 즉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지게 된다. 그 단백질이 다르니까 생긴 형태, 즉 형질이 다르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밑에 하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눈동자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그 같은 동양인이라 하더라도 좀 짙은 갈색이 있고 연한 갈색이 있고 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사람의 이제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마찬가지긴 하지만 멜라닌 색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에 대한 건 유전자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 멜라닌 색소가 뭐 하는 거야?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요. 반면에 파란색 눈동자는 뭐 하는 거야? 적은 양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때문에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즉 눈동자 색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럼 오른쪽 쓸게요.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단백질, 즉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이 되게 되는데 이 효소의 작용으로 형질이 뭐한다? 나타난다.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어디 들어있겠죠? 우리 몸속에 어디? 유전자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럼 유전자가 달라지게 되면 합성되는 삐리리의 차이가 생겨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두 가지 설명했거든요.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 자, 사람마다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단백질 종류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방금 봤죠, 그죠? 눈동자 색깔 볼게요. 눈동자 색깔은 둘 다 멜라닌이라고 합성효소라고 하는 걸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이 많냐? 정야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다르게 되면 뭐도 달라질 수 있고 단백질 종류도 달라질 수 있고 뭐도 달라질 수 있다? 양도 달라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앞에서 필요 개념들을 다 봤고요. 기본 개념들 다 봤습니다. 염색체, 염색사,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DNA. 그 DNA에 염기 서열로 해서 유전자가 들어있더라까지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이 개념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본차시의 키포인트죠. 그죠?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 원리, 혹은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방금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람의 눈동자 색깔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 달라지고 단백질의 양이 달라지더라. 그럼 이 DNA에서 그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에 이것이 가능하냐, 실제 그 일어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생명 중심 원리, 즉 DNA에서 어떻게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그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니까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 전사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번역 단계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일어나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전사는 뭐라고 전사를 부르냐면, 자, 그림 보실게요. DNA에서 RNA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해?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 DNA가 갖고 있죠. 근데 이 DNA 어디 들어있어? 핵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핵에 DNA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만큼 얘가 중요하니까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핵은 핵막으로 한번 쌓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핵은 핵막으로 쌓여있거든. 그만큼 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포장해 놓고 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 DNA가 들어있대. 그러면 이것이 소중하니까 DNA가 밖에 핵 밖으로 막 나가서 싸돌아다니면 즉 염기서열 이렇게 가늘잖아요. 이 염기서열이 뭐 하는 거야? 손상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잘 밖으로 내보내 안 내보내? 내보내지 않겠죠.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 염기서열이 바뀌게 되면 유전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위험하니까 안 내보낼 거니까 그럼 핵 밖으로 누굴 내보내냐면 대신 내보내는 거 누구? RNA를 대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갖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 내용을 누구한테? RNA한테 넘겨주잖아요. 그걸 누구야? 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DNA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RNA한테 넘겨주고요. 그거를 뭐?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자, 일어나는 곳은 세포질, 즉 핵 밖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핵 안에서. 왜? DNA 밖으로 안 내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핵 안에서 DNA에서 RNA로 정보를 뭐 하는 거야? 넘겨준다. 그걸 누구? 전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지금 듣다가 조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 하는데 왜 불현듯 갑자기 조는 학생들이 얼굴에 떠오르면서 아니면 단순히 그냥 플레이 버튼 눌러놓고 딴 거 하는 학생들이 불현듯 지나가는 이 불길한 예감. 순간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니까 그게 스치네요. 선생님도 지금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정신이 약간 아닌데 같은 동명상련이라 그런지 순간 스칩니다. 자, 같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 보겠습니다. 번역은요. RNA가 DNA로부터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주문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지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단백질 공장으로 끌고 가서 야 이렇게 유전자가 만들래라고 하는 정보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에서 누구? 단백질 공장 누군데? 리보솜이죠. 리보솜. 그래서 이 RNA가 갖고 온 것을 누가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누가 넘겨줘야죠. 주문서를 갖고 왔죠. 오더를 누구한테 줘야 돼? 리보솜한테 던져야죠. 그럼 그 리보솜은 그 RNA가 갖고 온 정보에 따라서 뭘 찍어내야 돼? 단백질이라고 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이 과정이 뭐야?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은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냐면 복제를 해서 RNA한테 주고 그 복제된 내용을 RNA는 리보솜한테 갖고 가서 생산품인 누구를 단백질이 완제품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틀어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단계에 걸쳐서 뭐 하더라?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요 과정을 실제 우리가 뭐가 된 거? RNA가 된 것과 혹은 리보솜이 된 것처럼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뭐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암호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집중하고 쫓아오세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있다고? DNA의 특정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표현했다고? 염기서열로 표현했다 그랬죠. 즉 ATGC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 뭐를 문제가 생겼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라는 거 알았어? 20종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아미노산 20종류인데요. 문제는 자, 염기가 몇 종류밖에 없어? 4종류. 그러면 아미노산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야 큰 덩어리인 단백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이 아미노산이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할게요. 실제로 뒤에 보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나오는데 아직 설명하기 전이니까 1번부터 20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 1번 아미노산인지 2번 아미노산인지 3번 아미노산인지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이 R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리보솜에서는 그걸 조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아미노산인지를 표현 가능한 거, 그 표현해 주는 걸 우린 유전암호라고 하거든요. 그 유전암호도 몇 종류가 있어야 돼? 20종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유전자에 들어있는 염기는 몇 종류밖에 없어? 4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부딪힌 거죠. 염기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0개 아미노산을 표현하지라는 궁금증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 즉 생명체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한 거고요. 실제 해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떠올렸죠. 자, 밑에 볼게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염기 한 개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암호의 가지수, 즉 염기를 그냥 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A가 하나, T가 하나, G가 하나, C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토탈 우리가 쓸 수 있는 암호의 가지수는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4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죠?
4종류밖에 안 되네요. 문제가 생기죠. 그럼 모자라 남아. 모자라죠. 그러면 2개씩 한번 써볼까? 즉 AA, AT, AG 혹은 AC 이런 식으로 2개씩 한번 해볼까? 즉 ATGC 이렇게 줄 세워놓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우듯이 이렇게 가지 세우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럼 토탈 나올 수 있는 가지는 몇 개? 16종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즉,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종류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사건에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 즉, 첫 번째 자리 4개 와도 되죠? 두 번째 자리 몇 와도 돼? 4개 와도 되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2개를 뭐 하면 곱하니까 몇 개? 16종류.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럼 얘는 뭐 4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의 첫 번째 한 자리만 오면 되니까 몇 종류? 4종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도 자, 남아 모자라. 모자라죠, 이제. 자, 모자라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몇 개를 묶어야 돼? 3개를 한번 묶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모자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자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 염기 몇 개? 4개 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자리 4개, 세 번째 자리도 4개 오죠. 중복해도 상관없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동시에 이러다니까 4의 세제곱하면 얘 얼마야? 64종류가 나오죠. 4의 3, 4가 하면 64입니다. 그래서 하나, 2개, 3개, 즉 염기를 몇 개씩 배열할 거냐? 그랬더니 뭐가 드디어 3개씩 AAA, AAT 이런 식으로 3개씩 배열하니까 드디어 몇 개가 표현 가능하다? 20종류 이상이 표현 가능하더라가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우리가 필요한 건 20종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기를 3개씩 배열하니까 64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20개밖에 없는데 44개나 더 있는 거다. 그 44개를 버리느냐? 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시면요. 뒤에 좀 이따가 코돈표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염기가 즉 AAA, AA 이렇게 해서 종류가 다르잖아요. 염기 3개에 배열된 게 다르더라도 표현하는 아미노산은 같을 수가 있거든요. 즉 요게 달라도 즉 염기가 달라도 뒤에 뭐가 그러니까 표현하는 아미노산 즉 이거 지칭한 아미노산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는 게 아니라 64개를 다 씁니다. 다 사용합니다. 44개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뭐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씁니다. 64개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코돈표라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다는 거. 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유전암호도 20개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염기를 몇 개씩 짝지어라? 3개씩 짝지어야지만이 우리가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표현 가능하겠다. 즉, 그래서 DNA 상에서 이 염기를 3개씩 묶은 걸 뭐라고 한다? 3염기조합이라고 합니다. 3염기조합.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자,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트리가 붙으면 여러분들이 몇 개? 3개잖아요. 이걸 접두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또 나와 있으면 놀라지 마세요. 트리플렛 코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DNA에서 몇 개씩 끊어야 읽어야 그거 의미가 있다? 3개씩 끊어야 얘가 의미가 있구나. 그게 유전암호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죠. 64개나 되다 보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유전암호는 뭐 할 수 있다? 여러 개일 수 있다. 즉 44개 놀지 않고 계속 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전사할 때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요 유전암호가 몇 개, 염기가 3개씩 묶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DNA 상에도 염기 3개, 즉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염기 3개를 우리는 방금 뭐라 그랬지? 3염기 조합,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누구한테? RNA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거? 전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사시켰을 때 RNA에서도 염기를 몇 개씩
몇 개씩? 3개씩 묶어야 유전암호의 의미를 받은 게 되잖아요. DNA 갖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RNA에서 갖고 있는 염기 3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줘야 돼? 코돈이란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달리 해주는 겁니다. 얘는 3염기 조합이다. 그럼 누구야? DNA상에 있는 염기 3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염기 3개는 뭐라고? 코돈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염기 3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그림으로 설명하고 글로 밑에 나중에 쓸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 그림 중요한 겁니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고 나서 뒤에 거 보세요.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죠. 핵안에 누가 있다고? 선생님이 누가 있다고? DNA가 있다 그랬죠. 이 DNA가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즉 염기 서열로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을 이렇게 쫙 적어 놓은 겁니다. 다 적어 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DNA가 갖고 있는데 자, 두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가닥이 있습니다. 자, DNA 몇 가닥 있어? 두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가닥이 있는데요. 자, 두 가닥이 다 전사를 시킬 때 필요해? 안 해? 안 해. 한 가닥만 주면 됩니다. 한 가닥만. 자, 그럼 요걸 1번 가닥이라고 하고요. 2번 가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여기에 전사된 가닥, 즉 전사에 이용할 가닥을 뭔 가닥?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용되지 않는 가닥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주형 가닥을 뭐 2로 했다. 이거 잘 글씨가 보일지 모르는데 주형입니다. 주형 가닥이라고 하는 거죠. 주형 가닥. 됐죠? 그러면 주형 가닥을 1로 썼을 때와 2로 썼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 당연히 다릅니다. 왜? 갖고 있는 염기 배열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1가닥을 사용할 때와 2가닥을 사용할 때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반드시 1을 썼는지 2를 썼는지, 즉 1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썼는지 2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썼는지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가닥을 썼습니다. 자, 그럼 2를 기본으로 해서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전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상보적으로 가야 합니다. 자, 상보적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상보적 결합 떠오릅니까? 자, 뭐 하는데? 아데닌은 누구랑만 결합해? 타이미닌. 구아닌은 누구랑만? 사이토신이랑만. 됐죠? 요렇게 결합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뭐 얘네들은 홈이 맞다. 그래서 요렇게만 결합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실제는 수소 결합 자리 때문이긴 하지만 요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 DNA에서 RNA로 정보를 넘기는데요. DNA는 A, T, G, C가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RNA는 누가 없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지만 타이민이 없고 누가 있어? 유라실이 있죠. 그러면 누구랑 상보적 결합을 시켜야 돼? 요 둘이 상보적 결합을 시켜야죠. 아데닌이랑 유라실이랑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제로 볼게요. 자, 2번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썼으니까 얘를 이대로 뭐 하는 거야? 넘겨줘야죠. 그럼 사이토신, 구아닌이죠.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건 누구야? 사이토신이죠. 그래서 C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야? 사이토신이죠. 그럼 누가 받아야 돼? 구아닌. 아데닌이죠. 타이민이 와야 되는데 타이민 뭐에? 없어. 그래서 누가 온 거야? 유라실 온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그냥 오면 되겠죠. 그죠? 그냥 오면 되고요. 얘네들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닌이니까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 그 다음에 타이민이죠. 타이민이니까 여기 뭐 아데닌 오면 되죠. 아데닌이 있으니까 그냥 받은 겁니다. 이게 아데닌,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받은 거죠. 됐죠? 요게 뭐라고? 전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가는 거 뭐 하는 거다? 상보적으로 뭐 하는 거야? 넘겨야죠. 넘겼습니다.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그럼 이 RNA에서 몇 개씩 끊어 읽어? 3개씩 끊어 읽어야 우리가 뭐가 된다고? 얘가 아미노산 하나가 표현된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야죠.
그래서 요게 아미노산 1개, 요게 아미노산 2번째, 아미노산 3번째, 아미노산 4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NA에서 RNA로 상보적 즉 전사가 일어났죠. 그죠? 방금 전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 RNA가 리보솜으로 갖고 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염기 몇 개씩 끊어라? 3개씩 끊어서 읽어라. 그럼 이 염기 3개, 요게 있죠? 요게 뭐라고? 코돈이라 그랬죠. 염기 3개씩. 그런데 DNA는 3개씩 끊어 읽은 걸 뭐라고? 3염기 조합이라고 하더라가 되는 거죠. 요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원리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전사번역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즉 유전 정보가 실제 전달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 설명드린 거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DNA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해서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자, RNA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간다고 염기를 뭔 원리? 상보적 결합, 즉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뭐를 RNA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박스 하나 있잖아요. DNA에서 RNA로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전사시킨다 그랬죠. 이 전사시킬 때 뭐 하라고? 상보적으로 넘기라며. 그럼 아데닌이 있어. 반대쪽에 타이민 와 하나. 타이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타이민 없습니다. 누가 와야 돼? 유라실 와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아닌이 오면 누구?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오면 누구? 구아닌. 타이민이 오면 누구? 아데닌. 이렇게 받으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하신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누구를 주의해? 이 유라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사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DNA 때문에. DNA 밖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핵 속에서 RNA가 DNA한테 정보를 받은 다음에 즉 전사를 받은 다음에 얘가 직접 어디로 나가? 세포질로 나갑니다. 즉 핵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이 전사된 RNA는 어디로 나간다고? 세포질로 나갑니다. 핵 밖으로 나가서요. 누구한테 가야지?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으로 가야죠. 그죠? 됐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 전사 과정이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전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원리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실제 이 전사 과정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 동영상 재생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라고 그럼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건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뭐로? 유라실을 써야 된다는 거. 됐죠? 그죠? 요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쓰신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전사가 일어났으면 번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니까 핵 속에서 정보를 받은, 즉 DNA부터 정보를 받은 RNA가 뭐 하는 거냐면 핵 밖을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단백질 공장 누구? 리보솜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서? 세포질에서 RNA에 단백질 공장 누가? 리보솜이 결합한다. 그러면 리보솜이 갖고 있는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을 읽어서 리보솜은 뭐를 조합시키는 거야? 아미노산을 조합시키는 거죠. 즉 아까 설명드렸죠. 단백질이 커다란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건데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올 건지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1번 자리, 2번 자리, 3, 4, 5, 6 자리 각각 누가 올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꽂아야 되잖아요. 이 연결해서 뭐 하는 거?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번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마 표현을 그러니까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 보면 리보솜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RNA를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즉, 요 리보솜을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이 RNA가 갖고 온 ATGC의 염기 서열을 누가 읽어내? 얘가 읽어내게 되면 이 읽은 것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 RNA에서 염기 몇 개씩 읽어야 된다고? 몇 개씩 읽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3개씩 읽어야 된다 그랬죠. 왜? 유전암호를 표현할 때, 즉 염기 1개로는 아미노산 표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기 몇 개? 3개씩 묶어야 아미노산 종류가 표현이 된다 그랬으니까 3개를 묶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뭐한다? 표현한다는 말을 지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됐죠? 그래서 RNA상의 염기 3개를 뭐라고? 코돈이라고 하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뭐하는 거야? 지정. 얘가 이거야 라고 뭐하는가? 종류를 표현해 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코돈표입니다. 자, 코돈표를 보시면요. 자, 아까 우리가 RNA 있었잖아요. RNA 염기서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배열돼야 될지 우리가 뭐라고? 리보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몇 개씩 끊어 읽어? 3개씩. 자, 그럼 이렇게 다 끊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3개씩 끊어 읽습니다. 됐죠? 자, 끊었더니 유유유야. 자, 그럼 유유유, 즉 3개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린 리보솜인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표가 뭐야? 요 코돈표입니다. 아까 쌤 코돈표 보여준다 그랬지? 이게 코돈표입니다. 유유유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찾았더니 누구야? 요거죠. 그럼 얘는 누구?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누구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뭐 써? 페닐알라닌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CGA, 자, CGA, 그 다음에 AGC 요렇게 3개씩 끊어 드렸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코돈표 위에서 찾아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뭔지 어떤 걸 쫙 이렇게 연결하는 건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아미노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요거 한번 써서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영상 전지할게요. 자, 다 해보셨죠? 그죠? 3개씩 다 찾아봤죠? 그죠? 자, 그럼 뭐라고?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미노산이 이것에 따르면 뭐 하는 거야? 배열돼야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죠? 이거는 쉬운데요. 문제가 하나 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색깔 칠해진 게 있네요. 누구?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 UAA, UAG, UGA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연결 멈춤이라는 거죠. 자, 연결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아미노산을 뜻하는 코돈이 막 이렇게 염기가 오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그냥 껴 넣을게요.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껴 넣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냐면 UAA라는 게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왔으면 이 뒤에 있는 2개는 아미노산을 합성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까지가 끝이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미노산. 그러면 실제 만약 이게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라는 얘기인 거죠. 요 2개는 뭐 하는 거야? 없는 게 되겠죠. 됐죠? 그럼 누가 와도 돼? UAG가 와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UGA가 와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연결 멈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얘를 무슨 코돈이라고 한다고?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합성의 끝을 알리는 코돈, 무슨 코돈? 종결 코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유전자 DNA에서 여기가 유전자 1, 여기 유전자 2 이렇게 그림을 끝에거든요. 그럼 여기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염기 서열만 특정한 형질을 발현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1과 2 사이에도 염기가 있고 요 앞에도 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도 알려줘야 되고 끝도 알려줘야 되죠. 끝은 지금 방금 종결 코돈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작은 누가 알려주느냐 라고 하면 AUG라고 하는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게시 코돈이 알려줘야 됩니다. 즉 앞에 연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와야 돼? AUG가 나와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네 하고 뭐가 메사이오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 뭐다? 게시 코돈. DNA상에서는 AUG는 아닐 겁니다. 즉 이 유전자가 시작하고 끝을 알릴 때 그것이 전사돼서 RNA 상에서는 게시 코돈 AUG가 나오면 게시 코돈이라고 하고요. 끝을 내고 싶으면 종결 코돈의 형태로 전사가 되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코돈,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통해서 원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오면 바로 멈춰야 된다는 거, 시작할 때는 누가 AUG라고 하는 코돈이 시작한다는 거. 됐죠? 그죠? 자, 오늘 핵심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정리 잠깐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뭐가 되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유전 부분에 들어왔죠. 그죠? 유전 정보 전달에 관계된 건데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개념을 이제 연결시켰죠. 그죠?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있다? 결국 우리가 유전자 하는 건 누구? DNA에 있다. DNA 정확히 뭐로 들어있다? 염기 서열이라는 걸로 배열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염기 ATGC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결국 뭐다? 유전자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유전자가, 즉 DNA에 있는 유전자가 누구로 넘어간다고요? RNA한테 넘어가죠. 이 RNA 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전사라고 하고, 이 RNA가 이 유전자 정보를 갖고 와서 리보솜에 가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라고 하는 게 번역인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결과물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생물마다 갖고 있는 특징 형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즉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도 형질이 달라질 수 있었고요. 단백질의 뭐가 달라도 돼? 양이 달라도 된다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될 때, 즉 전사가 일어날 때는요. 자,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핵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핵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핵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DNA는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잖아요. 그럼 두 가닥 중에서 몇 가닥만 써? 한 가닥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되는 이 한 가닥을 뭐라고? 주형 가닥이라고 했었죠. 그죠? 주형 가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이 주형 가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주형 가닥에서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전달해 주는 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사가 일어난 다음에 RNA가 리보솜에 가서 실제로 아미노산을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RNA에 있는 것에 따라서, 즉 RNA에 있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코돈이죠. 그죠?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배열되는 거죠. 이 배열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뭐 하는 거야? 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기본 개념들 앞에서 계속 설명했고요. 자, 그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어줬는데 문제집에 보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형성평가 풀러 가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1번 볼게요.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DNA에서 동그라미 기억을 갖다가 단백질로 가는데요. 기억은 누굽니까? 그러면 RNA가 되겠죠. 그죠? 여기 RNA라고 보셔야 되겠죠. RNA. 됐죠? 그럼 가는 뭔데? 전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뭐야? 번역이겠네요. 그죠? 번역 과정을 뜻하겠네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기억은 아미노산이다. 자, 아미노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 RN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나왔네요.
2번 나 과정은 번역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맞지요? 자, 3번 생물의 고유한 특성은 단백질을 통해서 발현된다. 즉 단백질의 종류와 뭐가 양이 다르면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번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대신 몇 개씩 묶어야 의미가 있다. 염기를 3개씩. 그 3개를 뭐라 그런다?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혹은 영어로 뭐 트리플렛 코드라고 한다. 자, 5번 DNA의 타이밍은 가 과정을 통해 아데닌으로 전사되는 거 맞죠? 만약에 얘가 아데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로 가야 됩니까? 유라실이라는 거 주의하라고 설명드렸죠. 왜? RNA는 타이밍이 없으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요. 자, DNA가 몇 가닥이야? 2가닥인데 한 가닥을 비워놨네요. 지금 여기에 3개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기억에다가.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맨 앞에는 위에 타이민이니까 뭐? 아데닌, 그 다음 구아닌, 아데닌, AGA가 들어가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 가닥 1이고요. 가닥 2잖아요. 그럼 뭐가 전사 과정에서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연 가닥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게 주연 가닥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가닥 1, 가닥 2. 가닥 1, 가닥 2. 어느 거? 가닥 1일 것 같죠. 왜? 타이민이니까 아데닌으로 받았겠죠. 만약에 가닥 2를 썼으면 아데닌이면 뭐로 와야 돼? 유라실로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1가닥이 주연 가닥이겠네요. 그냥 나온 김에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요 첫 번째 화살표가 전사, 두 번째 화살표가 뭐 하는 거? 번역일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요것에 따라서 지금 3개씩 끊어서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지정되어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돌연변이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돌연변이를 하긴 할 건데 돌연변이는 이 주어진 염기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염기가 변하게 되면 전사 번역 과정에서 아예 뭐가 되려면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수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즉 아미노산은 종류가 안 바뀌는 걸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염기서열 AGA다. 우리가 아까 찾았죠? 맞죠? 니은 가 과정은 전사가 아니다. 뭐다? 번역이죠. 그죠? 우리가 번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디귿 RNA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염기 몇 개? 3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의 염기를 뭐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DNA 상에 있으면 뭐라고? 3염기 조합. 영어로는 뭐라고? 트리플렛 코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3연기 조합이라고 그랬대. 우리말이니까 3연기 조합을 좀 더 쓰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자,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명칭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습니다.